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장기적 영향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이며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회장인 제이슨 쉔커는 미디어숲 출판사에서 펴낸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저서에서 코로나19가 미칠 장기적 영향과 미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이 책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든 부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세요. 꼭 필요하지 않은 대면 서비스 직업은 대체로 위태로우며 이 직업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비대면 직업과 공급망과 관련된 직업은 좀 더 생겨날 텐데 이러한 과정은 일정 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원격 근무의 서막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없는 원격 근무 환경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일자리 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의 경쟁력이 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이에 대해 거부감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어쩔 도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지속하며 관리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좀 더 만족스럽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은 의료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의료 분야 전문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며 전공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전문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자면 학생들은 의료 분야야말로 경기 침체에 강한 직종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실제로 의료 분야는 그렇습니다. 둘째, 직장을 잃었거나 이를 위험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혹은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위해 기술이나 전문성을 다시 갖추려는 이들이 커리어 변화를 생각하며 의료 및 보건 분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수요가 높고 오랫동안 미국 노동청 자료에서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수명이 길어지는 한편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향후 의료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학에 지나가지 않은 이들 중에서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길 희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더 나은 공중보건에 기여하고자 의료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이유는 중간 단계의 커리어에서 취업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거나 장기적인 직업 전망을 고려하여 혹은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료 분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든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덕스러운 금융시장, 팬데믹의 위험성과 자동화 시대에 변하지 않을 기회의 직업이자 분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지출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어쨌거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국민 총생산이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관광산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 분야는 사람들이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필요로 할 상수입니다. 의료 분야 커리어는 앞으로 오랜 기간 변덕이 없을 것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개인 간병 보조원, 정규 간호사, 재택건강보조원 등이 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직종, 그 중에서도 사람과 긴밀히 접촉해야 하는 일들은 여러 경제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격에 탄력적입니다. 미국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가장 큰 성장 잠재율을 보이는 직업군은 의료 분야가 1등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필요한 것이지 원하는 것이 아니며 자동화하기 어려울 뿐더러 의료 분야를 선호할 만한 인구 분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필수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는데 전자상거래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향후 그 입지는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며 공급망의 경제적 수요를 사람들로만 모두 충당할 수 없기에 자동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간 공급망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의료 분야와 공급망 그 이상으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직업,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업은 고용시장에서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노동자로 산다는 것,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재택근무 직업이 갖는 부가가치는 분명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는 시간, 연료 및 기타 비용의 지출을 줄여줍니다. 고용주로서는 사무실 공간, 주차 공간, 장비 시설, 사무실 용품 등 다양한 지출이 줄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기업을 공격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노출된다거나 지식 인프라가 분산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여러 면에서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미래의 전문직을 살펴보면 원격 업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의료 서비스, 유통망, 제조업, 무역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직업과 전문가의 역할은 대부분 온라인화가 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이 같은 조짐을 보였습니다. 의료 서비스, 유통업, 원격 직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선호가 커졌고 코로나19는 이를 성큼 앞당겼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 직업들은 장기간 선망의 직업이 될 것입니다.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의 미래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대세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학생이 교실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 중, 고교 및 대학, 전문교육,
그리고 정규 및 비공식 교육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교육의 미래에서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화는 기술 등장으로 중세 유럽의 동업자 조합인 길드 시스템의 해체에 일조한 산업들에서 나타난 변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특히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은 일종의 길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는 것이 전부 이 길드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시스템이 중세의 도제식 교육생, 숙련된 장인, 명장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3가지 수준의 학위들은 기사단이나 중세 공식 학위에서 보던 것들과 유사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박사과정은 그 학위 논문이 한 분야의 마이스터, 즉 명장이 되게 하는 마스터피스를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고등교육의 구조는 여전히 그 본질이 중세시대의 길드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길드 구조는 많은 직업과 학제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강의 자료나 교육 콘텐츠의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전통 학문과 학교 내 길드 구조를 위협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 추세로 온라인 이전의 시기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교육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미래에는 3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인데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여건들이 유기적으로 잘 갖춰진 도심 속의 전형적인 캠퍼스를 떠올리지만 이젠 그러한 이미지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래 들어 중소형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불경기의 온라인 교육 확산까지 겹쳐 부실대학들은 머지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저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경쟁할 기회를 얻는다면 대학 교육 내 길드는 무너지고 중간 단계 비용 또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교육,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사회 전체에 방대한 혜택을 줄 것입니다. 교육에서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질 것을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학기에 수천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던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만으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는 충격적인 경험이어서 정규 대학 과정 대신 빠르게 과정을 마칠 대안을 찾거나 꼭 교육적 가치 때문에 명문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학교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트 교육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 교육을 통해 특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 교육을 하면 네트워크는 훨씬 더 느슨해집니다. 하버드 대학은 1910년부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와 학위 프로그램의 비용은 하버드 대학의 정규 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규 과정과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하버드 대학이지 않은가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미래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비가 너무 비싼 일부 고급 교육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육에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장되는 확실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첫 번째 가치로 여기고 교육을 그 다음으로 생각한다면 명문대학들의 학비 또한 약간의 가격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네트워크를 위해 학교 밖으로 대체할 만한 경험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기술 지원으로 교육 비용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온라인 전환 조치의 일환으로 강의 도구, 훈련 자료, 보다 밀도 있는 학습을 도와줄 원격 자료들 전반에 대한 커다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의 IT 기술이 접목된 에드테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든 직장이든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서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아파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럴 바에는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할 것입니다. 부동산업은 코로나19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하여 6가지 전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사무실의 감소. 2. 자영업 가게 수요의 감소. 3. 주택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의 위험성. 4.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 고위험성. 5.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 6. 물류 창고 및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이렇게 6가지 전망을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니 비용을 아껴 기업들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기업의 첨단 사무실은 호텔이나 아파트, 복합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핵심적이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추세가 코로나19 시기에 나타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땅값이 비싼 도심에 사업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부동산은 자영업자 가게들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은 완전히 문을 닫거나 코로나 이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심각하게 피해를 본 곳은 면대면 접촉이 높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접촉 위험을 줄이고 확산세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사지 테라피, 네일아트, 미용실 등은 사람 간 접촉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이 영세해서 2조 3천억 달러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의 지원을 받은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는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증가할 텐데 자영업 부동산들의 손해는 갈수록 늘어나 코로나 이후 업계 전체가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셋째, 주택 부동산 시장의 타격입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실패가 국가 수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출시장에서 중개를 돕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대출 담보물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모두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은 서둘러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은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관광 밀집 지역 상황이 우려됩니다. 카지노와 테마파크는 대표적인 관광지역으로 코로나 사태가 연장되면 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빠르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관광 수입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천천히 회복하겠지만 제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끝난 이후에도 관광 도시들은 경제적 타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람들의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변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가까이 붙어서 업무를 보던 기존 사무실 공간보다는 각자 흩어져 업무를 진행할 주택 공간을 보다 선호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도심 근처의 아파트보다는 교외 외 널찍한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도시화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재택근무를 경험하며 공간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직장에 나가는 대신 직장에서 떨어져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며 업무를 봐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을 찾을 것입니다. 게다가 밀집된 도심일수록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품절될 가능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전염의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도시나 도심보다는 교외 지역이나 시골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가 재택근무하고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가정이라면 이러한 선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서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오갈 필요가 없는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아파트에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럴 바에는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할 것입니다. 여섯째, 물류창고와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망이나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주는 식량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도 투자나 관련 직업, 국가 안보를 위해 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변화는 농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일, 채소, 달걀, 고기, 치즈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농업 분야 직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 사람은 음식을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현실은 이러한 식량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농산물을 집에서 재배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식량을 포함해 기초 생필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소름 끼칩니다. 앞으로 수년간 좀 더 많은 사람이 농업 분야를 찾을 것이고 그 인기는 10여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이야말로 전형적인 필수 산업입니다. 먹을 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행과 레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정부 규제로 향후 수년간 관광산업과 관광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행 및 레저 산업은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여파는 올해 내내 이어지고 그 이후에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관광 밀집 도시에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코로나19의 경험이 중기적으로 관광에 미칠 영향은 다소 복합적이고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예상외로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령으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강제이지만 홈캉스가 되지는 않을까요? 결국 강제 자가격리에 대한 긍정적 경험으로 향후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 여행하는 휴가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휴식을 즐기는 쪽으로 선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자가격리를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그것을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든 새로운 경험은 여행과 휴가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중기적으로 향후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자체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할 때 축제, 테마파크, 사람들로 붐비는 디저트, 카니발, 박람회, 콘서트, 대규모 행사 등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휴가를 떠난다면 좀 더 거리가 있더라도 보다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과 레저에서 한두 가지 변화는 확실해 보입니다. 여행과 레저에 들어가는 개인 또는 기업의 돈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악화로 현금 유동성이 약해지면 기업의 출장 부서는 자금 사용에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과 위험이 사라지면서 컨퍼런스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직접적인 투자 수익률 없이는 컨퍼런스에 돈 쓰는 일을 망설일 것입니다. 관광산업 일자리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특히 여행업계는 암울한 전망이 예상됩니다. 설령 여행, 관광, 레저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일자리를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와 같은 여행회사들은 여행객이 다시 늘어난 이후에도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곳은 비즈니스석과 1등석의 승객들이나 이륙 직전 탑승하는 비즈니스 출장 승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여행객이 감소하면 항공사 수익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컨퍼런스 사업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투숙객이 감소하면서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 적어도 향후 한두 해 동안은 여행과 내조와 같은 항목에는 필수 지출 항목이 아닌 이유로 돈 쓰기를 망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선의 비즈니스석은 수익성이 아주 좋은 상품인데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로 비즈니스석의 수요 역시 떨어뜨릴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공포 때문에 항공편 수요와 크루즈선 이용의 감소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부른 인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인명피해, 질병의 고통, 경제적 피해는 재앙 그 이상입니다. 모든 산업과 경제 분야에 단기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향후 수년간 상당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절감 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둔화,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전략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당한 리스크가 주택시장, 고용시장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주택 공급 과잉이 시장을 덮치고 수입이 끊긴 주택 구매자의 신용을 은행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이 널리 퍼지는 추세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급여를 받는 개념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간단히 말해 그렇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 지원 혜택은 대규모 부채가 되어 서구의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뒤엎고 경제 성장의 싹을 자른 채 민주주의마저 전복시킬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미래는 어떨까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휴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신선품이 마트마다 동이 났습니다. 새롭게 다가온 이런 일상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공급망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급망의 붕괴는 세계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생산 라인의 재고량이 줄어들면 공급망 붕괴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의약품과 의료기기들은 미국에서 이제 구하기 힘든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식량은 필수 물품인 만큼 공급 부족은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며 국가안보 전문가들 역시 이 점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하여 집에 찬장에 비축해둔 물품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식당에 갈 수 없으니 곧바로 찬장을 채워 넣으려고 할 것이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 미디어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디어와 SNS는 허위 합의 편향, 사이버 심리전의 위험, 주관화된 진실 등이 숨어있고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따라 국제관계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계속해서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길 고집하면서 물밑에서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러한 행보대로라면 전 세계적인 경제, 정치, 군사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든 완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양국 관계를 보다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전 지구적 공급망을 양극화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좀 더 많은 제조업 기반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국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장기적인 가장 큰 부정적 여파는 적자 지출과 국가 부채 증가를 보다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보건, 교육, 경제에 있어서 분수령을 맞은 오늘날 한편으로 긍정적 영향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보강하고 식료품 및 위생용품의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향후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기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존재합니다. 다만 그런 미래가 오기까지 치러야 할 비용이 클 뿐입니다. 어쨌거나 코로나가 가져올 혜택보다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인명 손실, 질병의 고통, 경색된 의료 시스템, 지역 및 산업 경제 파괴, 국가 부채의 증가, 중앙은행 부담의 증가 등 다방면에서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었던 조치와 변화들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잘 극복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